정적분 마지막 날. 열심히 달려봅시다. 자, 페이지 224쪽. 자, 26번. 속성 y 이꼴 절대값의 x제곱 빼기 1. 이 그래프와 직선 y 이꼴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일단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이 함수 자체가 절대값을 가지고 있다, 그자? 저 상태에서 적분 자체가 안 된다. 맞지, 그지? 그래서 안에 있는 이 값이 양수냐 나눠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일단 문제가 될 거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야 될지. 자, 일단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절대값이 없는 상태 y 이꼴 x제곱 빼기 1 그래프를 먼저 그려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세훈아, y 이꼴 x제곱 빼기 1 그래프 그릴 수 있나? 네. 저 정도는 그릴 수 있겠지, 그자? 대충 봐도, 자,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 절편이 풀마 1 정도 될 거고, 이렇게 대칭스럽다라고 스스로 체면을 들면 되는 거다, 그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런 그래프일 거야.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고? 이 그래프다, 그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다는 얘기다. 자, 절대값을 씌울 때, 자, 요 부분은 어떻게 되노? 요 부분. 요 부분은 이 원래 함수 자체에서 y좌표 자체가 양수인 상황이다, 그자? 절대값을 씌운다고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다, 그지? 그래서, 근데 요런 지점들은 어떻게 돼?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y좌표가 마이너스다, 그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 숫자는 그대로인데 보호가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자? 그래서 여기 있던 점이 요렇게 대칭이동해서 위로 올라가겠네. 근데 요 한 점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요 모든 점들이 다 어떻게 돼? 위쪽으로 대칭이동해서 올라갈 거다, 그자? 그래서 전체의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원래 그래프에서 x축 위쪽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써먹고요. 그럼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 색깔 바꿔줄게. 이렇게 대칭 이동해 갑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 그지? 그리고 난 뒤에 색깔 한 개 더 집중할게. 자, y 이꼴 1 그래프는 하필이면 딱 요렇게 지나가는 거다. 그럼 우리가 찾는 넓이라는 것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다, 그자? 얘는 사라진 거지, 그자? 그럼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세훈아? 이 넓이를. 다양한 방법이 있어. 그지? 자, 우리는 두 개의 그래프인데 이렇게 돼야 돼. 자, 일단 왼쪽과 오른쪽 넓이가 어떻게 될까? 같을 거다, 그자? 그래서, 오른쪽, 왼쪽 어떤 게 손대기 쉬울 것 같노? 오른쪽이 쉬울 것 같아, 그자?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좋지, 그지? 우리는 밝은 사람들이니까. 세훈이는 왼쪽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닌 걸로 하죠. 자, 그래서 요걸 볼 건데 보통은 이렇게 자 나누는 거야. 자, 요렇게 1을 기준으로 나눠. 그래서 요 부분 넓이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서 적분하면은 요 넓이가 나올 거다, 그자? 요 넓이는 또 위에 있는 거에서 초록색 요 식을 빼서 구하면 넓이가 나오겠네. 근데 문제는 여기 주황색 그래프랑 초록색 그래프가 식이 다르다. 맞지, 그지? 그래서 이 주황색 그래프식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적분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좌표도 찾아내야 돼. 할 게 많아진다는 얘기다, 그자? 자, 일단은 꼭 해야 되는 거, 요 좌표는 찾아내야 돼. 그러면 흰색 그래프는 얘였다. 맞지? 자, 흰색 그래프. 당 얘가 만난 점이니까 얘를 입해서 풀면은 x제곱 빼기 1 이꼴 1. 얘를 풀면 x제곱이니까 x는 풀마 루트 2. 여기가 플러스 루트이고 이쪽에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루트이겠지, 그지? 우리는 어차피 왼쪽은 버렸다. 자, 얘를 이제 하려니까 귀찮다는 얘기다, 그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자, 요 넓이랑 요 넓이는 위아래 같은 거 지금 똑같다, 그자? 그래서 얘를 적분구가 나눠서 치사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요만큼 전체를 그냥 구해버릴까? 그 전체 넓이. 그 전체 넓이에서 색칠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해주면 돼? 빼줘도 되겠다, 그자? 맞지? 그래서 이 전체의 넓이는
자, 위에 있는 거 인테그랄 범위는 0에서 루트 2까지다. 그자? 0에서 루트 2까지.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y = 1 그래프다. 그자? y = 1에서 밑에 있는 그래프 흰색이다. 그지? 자, 이 그래프니까 x제곱 빼기 1을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전체 넓이가 나올 거다. 요거 전체 넓이. 여기서 이제 뭘 빼줘야 되느냐? 인테그랄. 자, 요 넓이만 구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요 두 개가 되지 않나? 맞지? 그래서 자, 요 부분의 넓이는 자,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2 곱해놓고 적분 범위는 0에서 1까지다. 그자? 0에서 1까지. 자, 이 그래프의 식은 얘다. x제곱 빼기 1을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음향 상태가 안 좋노. 세훈아, 네, 의대 가볼 생각 없나? 불가능해요. 의대 가가지고 내 이 AS 좀 해줘. 제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다, 그자? 지금 옛날에 그 예전에 잭 클랜이라는 네덜란드의 학생이 이제 학위를 받고 카이스트 연구원을 와 있는 상황인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연구 분야가 비슷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한 적이 있거든. 이제 같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면서 있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보고 카이스트에 같이 와서 연구해볼 생각이 없냐고. 그래 내가 한 얘기 그렇다. 나는 가고 싶은데 거기서 안 불러준다고. 걔는 뭐고 외국인이니까 그자? 쉽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노? 피통 쌓여 겨우 들어가는 거지 그자? 그런 거랑 똑같다. 외국인이 연세대 한국어학당 다닌다고 해서 와 우리처럼 수능 쳐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자? 다른 거다. 자 근데 x축의 아래쪽 부분이잖아 그자? 그럼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돼? 여기다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부호를 바꿔준다는 얘기는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서 결국 이렇게 계산돼야 된다는 얘기겠네. 그러니까 이해됐나? 여기 부호를 바꾸면서 플러스 바뀐 거다. 그럼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해줘야 돼. 자, 얘는 일단 안에 그 정리하면 2 빼기 x제곱. 자, 정적분을 하면 2x 빼기 3분의 1x의 세제곱. 적분 구하는 0에서 루트 2. 요거 해줘야 되고, 더하기 2배의 자, 정적분 x제곱 빼기 1을 적분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빼기 x. 적분 구간이 0에서 1까지. 0이 들어가서 해볼만 하다. 구간을 1에서 루트 2 이렇게 교과서처럼 하는 것보다는 저게 조금 편할 거야, 계산가. 나중에 이걸 다 계산하고 난 뒤에 다시 뭘 해줘야 되노?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우리 반만 구했잖아. 그지? 제일 마지막에는 곱하기 2까지 해줘야 완성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됐어?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예제 7번. 자, K는 1보다 큰 거항이고 Y = X에 X 빼기 1에 X 빼기 K 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대. 두 부분의 넓이가 뭔지 몰라도 둘러싸인 부분이 두 부분이 나올 거고 그지? 넓이가 같은 그런 상황일 거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대충 보면 우리는 다함수 그래프 예형 그릴 수 있다 이거 그자? 맞지? 그럼 자 얘가 0이 되는 x = 0. 자 얘가 0이 되는 거 x = 1. 얘가 0이 되는 거 x = k인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자? 그래서 k가 1보다 크다는 조항이 주어져 있다. k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k는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네. 최고차 계수가 플러스라서 오른쪽 위에서 출발해서 통과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다. 요 3참수가 대충 눈치껏 봐도 이게 모양이 이 넓이를 갖기 위해서는 여기서 대칭이 돼야 되니까 0, 2가 돼야 되지 않겠나? 맞지? 실제 시험에서 저런 상황을 안 주고 그자? 계산을 꼭 하는 상황을 주겠지. 내 같은 사람 계산하겠나 이런 거 가지고 찍고 넘어가겠지 그자? 나는 100% 찍는다. 대학을 다시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예상을 하는 거고, 자, 이론을 봐야 돼. 이걸 직접 계산할 수가 없어. 자, 봐봐. 자,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이 두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고, 같은 상황이다, 그자? 잘 봐봐. 이 넓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얘를 fx라고 한번 해볼게. 자꾸 적으려면 귀찮으니까. 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주어진 함수를 적분을 해주면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돼 있다, 그자? 얘가 A에 해당하는 거고, 자, B에 해당하는 넓이는 적분 구간이 1에서 K까지다. 맞지? 인테그랄 1에서 K까지 주어진 함수 fx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문제는 x축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다는 게 문제지, 그자? 그래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넓이가 나옵니다.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겠네? 맞지? 직접 이제 계산해도 돼. 지금부터 이론이 중요한 거야. 계산을 줄일 거야. 얘를 이렇게 이항을 시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 자, 넘어가면 플러스가 될 거고 1에서 k까지 fx dx. 자, 우변은 다 넘어갔으니까 0이 된다, 그자? 근데 자, 피적분 함수가 두 개가 어떻노? 똑같다, 그자? 적분 피적분 함수가 같고 범위가 보니까 어떻게 되면 지금 0에서 1, 1에서 k 연결이 된다, 그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노? 한 번에 인테그랄 0에서 k까지 fx dx 그게 0이 됩니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그자? 맞지? 적분 계산 몇 번 해야 될걸? 두 번 해야 될걸? 한 번에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적분했을 때 플러스 넓이, 마이너스 넓이가 상쇄돼서 0이 된다는 얘기겠네, 그자?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자, 이 상태에서 적분이 될까 안 될까? 곱의 적분이 없다 그랬지? 수투에서는. 그래서 이거 전개시켜놔야 됩니다. 전개시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kx 그걸 요 자리에 집어넣어서 열심히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적읍시다. 자, 남아있는 3개의 유형 중에 2개가 계산 잘 맞는 거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들. 자, 봅시다. 예제 8번. 자, y 이퀄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차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머릿속에 대충 상상이 되나? 대충 상상은 되나? 좀 이따 그릴 거고. 자,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을 거야. 자, 얘를 그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x를 묶어내고 나면은 x 빼기 4가 된다, 그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 대충 그리려고. 다함수 그래프 대형은 x 제곱분 찾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그자? 자, 얘가 0 되는 x 이퀄 0이랑 자, 얘가 0이 되는 x 이퀄 4랑 이 두 점을 지나야 될 거고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라서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하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될 거다, 그자? 적당히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될 거다, 그자? 얘가 넓이를 y 이퀄 ax 이 직선이 2등분한대. 반으로 딱 쪼갠다는 얘기다, 그자? 자, 이 그래프는 1차 함수라서 직선인 건 확실한데 지금 기울기를 알아 몰라. 기울기를 모른다, 그자? y 절편이 없는 걸로 봐서 0,0을 지난 직선일 거고 우리가 대충 봐도 이렇게 지나가야지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지, 그자? 자, 그러면 y 이퀄 ax 그래프 어딘지 몰라도 자, 요 정도 지나갈 걸 예상하고 두 개의 넓이를 구해서 두 개 같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잡으면 된다, 그자? 자, 이렇게 이 부분 넓이를 A라고 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면 A를 구하고 B를 구해서 그게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자? 가장 원시적으로. 자, 두 번째.
자, A의 넓이를 구하고 A의 넓이를 구하고 자,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그걸 두 배를 해주면 전체 넓이 AB를 한 번에 구한 거랑 같아진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낼 거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이 부분의 넓이 B 부분의 넓이만 구해서 두 배를 해주면 이 전체의 넓이 AB를 묶어서 구한 넓이랑 어떻게 돼? 같아진다. 이렇게 해도 될 거다. 그러면 자 1, 2, 3번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를 고민해 줘야 되겠지. 세훈아, 네 생각에는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봐. 우리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시작하는 점 좌표를 알 수 있다 그자? 여기 요 좌표를 찾아내야 된다. 뭔지 몰라도 요 좌표를 찾아서 자 0에서 여기까지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서 적분을 하면 된다. 위에서 아래. 맞지?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 넓이를 구하고 난 뒤에 다시 여기서 4까지 2차 함수를 적분을 해줘야 된다. 그자? 적분을 몇 번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두 번 해줘야 된다. 자, 근데 모아서 계산하는 거, A, B를 붙여서 한 번에 계산하는 건 다시 어떻게 돼? 0에서 4까지 적분만 해주면 된다. X축 이쪽에 있으니까. 계산하기 제일 추잡한 게 이거란 얘기다. 나눠서 계산하는 거. 쟤를 피해서 B가 들어가면 얘를 피해서 이쪽을 쓰는 게 제일 뭐가 된다는 얘기고 유리하다는 얘기겠네. 맞지?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에 따라서 계산 양이 바뀌거든. 계산 많아서 좋은 점이 있나? 너무 싫어하잖아. 그죠? 심지어 계산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 집중력이 떨어져서 나중에 어디서 틀리는지도 모르고 계산 틀려져 있지?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잡고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A의 넓이 구해야 되고 AB를 합쳐서 넓이를 구하고 두 가지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겠네. A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점의 좌표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다. 이 점의 좌표라는 것은 2차 함수 y 이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랑 자 y 이꼴 ax 이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보자.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을 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이꼴 ax. 자 처음부터 마이너스 보기 싫지 그자? 좌변에 있는 걸 전부 오른쪽으로 이사를 시키면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ax 빼기 4x니까 a 빼기 4x는 0이 되고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다행히 인수분해가 된다 그자? 맞지? 자, x를 하나 묶어내고 나면은 중괄호 해줄까? x 더하기 a 빼기 4는 0 이렇게 됐을 거고 그지? 자 여기서 나오는 해가 x 이꼴 0이다.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해가 x 이꼴 마이너스의 a 빼기 4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4 빼기 a라고 적을게. 처음부터 마이너스 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자 x 이꼴 0은 보다시피 어디고 여기다. 맞는 점 두 개지 그자? 여기 x 좌표 0이고 우리가 찾는 얘는 뭐가 돼야 돼? 4 빼기 a가 돼줘야 됩니다. 찾아냈지 그자? 자 이제 a 구해볼게. a의 넓이는 인테그랄 범위는 0에서 4 빼기 a까지 그지? 0에서 4 빼기 a까지 위에 있는 게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에서 밑에 있는 거 ax를 빼서 적분을 해줘야 되네. 오씨 장난 아니다. 정령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해보자. 방법이 없으니까. 자 인테그랄 0에서 4 빼기 a까지. 자 여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빼기 ax니까 더하기 4 빼기 a의 x dx. 자 이제 부정역분을 구해야 된다 그자? 마이너스 x 제곱 적분하면 3이 나눠지고 x의 세제곱 더하기 1차 미분하면 x의 제곱이 되고 2를 나눠줘야 된다 그자? 2분의 4 빼기 a의 x의 제곱 0에서 4 빼기 a까지. 기가 막히지 그자? 선생님이 공식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자 먼저 4 빼기 a를 대입을 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4 빼기 a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4 빼기 a에다가 다시 또 4 빼기 a 제곱을 곱해야 된다 그자? 결국은 얘도 4 빼기 a의 세제곱이 됐을 거고 그지?
빼기 0집어넣으면 다 0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다. 맞지? 그럼 얘는 동묘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4 빼기 A 세제곱 묶어내고 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계산해야 되지, 그자? 2분의 1 빼기 3분의 1 계산하면 얘는 6으로 통분해서 6분의 3 빼기 2에서 1. 그래서 6분의 1에 4 빼기 A의 세제곱 이렇게 식이 한게 나옵니다. 오랜만에 끝까지 계산을 하니까 환장이 되겠네. 자, A, B를 묶어서 요 전체 넓이를 구할 거다, 그자? 자, 저 넓이는 좀 쉬워.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0에서 4까지. X축 위쪽에 있으니까 얘를 그냥 적분하기만 하면 되네. 맞지, 세원아? 이해됐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를 적분을 해주면 될 거고, 부정적분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X의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애매할 때는 이 단계에서 뭘 해보라 했노? 미분을 해서 이거 확인해보라 그랬다, 그자? 맞지? 0에서 4까지. 4 대입하면 얼마가 되노? 약분도 안 돼. 4의 세제곱은 얼마일까요? 빨리. 버티지 마라. 오늘 뭐 버텨도 돼. 어차피 끝날 때까지 수업을 안 마칠 거니까. 세원아 천천히 하자. 나 오늘 한가거든. 저는 안 한 거야 그래서. 네, 몹시 안 가야 내가 지금. 진짜 하다가 가야 될 수도 있어. 나안 가야. 진짜 가야 될 수도 있어. 다시 보면 16 곱하기 32가 된다, 그자? 얘를 뭘로 통분해야 돼? 3으로 통분해야 되거든. 마이너스 64에다가 3을 곱해줘야 된다, 그자? 더하기 96 얼마가 되노 그러면? 32가 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이 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자, A의 넓이 여기다가 2를 곱한 거, 여기다 2를 곱하면 3분의 1에 4 빼기 A의 세제곱이 되고, 그게 합쳐서 구한 거 3분의 32랑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다. 맞지? 여기서 또 이걸 전개시킬 생각하면 큰일 난다. 난리가 난다. 자, 양쪽에 3 곱해서 없애주고요. 뭔가를 세제곱해서 32가 되는 거. 3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세훈아? 3개가 나와야 돼. 자, 뭔가의 세제곱 이꼴 어떤 숫자 이런 모양이 됐어. 얘는 3차 방정식이라서 해가 3개가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이 3차 방정식이 실근은 한 개밖에 없다. 이런 형태일 때는 나머지 2개는 무조건 뭐가 되느냐? 헛건이 돼. 함수할 때는 허수를 써야 써. 쓰지 않는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실수인 해를 찾는 거는 무조건 네모는 세제곱근의 세모하면 끝난다. 한 개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실수인 세제곱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제곱이 날라오고 4 빼기 A는 세제곱근의 32가 되는 겁니다. 32가 2의 몇 제곱이고 이게 5제곱이지, 그죠? 그럼 얘는 세제곱근의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됐을 거고, 그죠? 맞지? 그러면 2의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이 나와서 그냥 2가 됐겠네. 2 곱하기 세제곱근의 4가 됐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얘랑 정리만 해주면 된다, 그지? 마이너스 A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A가 됐을 거고, 4.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되겠네. 빼기 2배의 세제곱근의 4. 이렇게 계산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오케이? 더티해. 적으세요. 또 계산해 봅시다. 자, 227쪽의 예제 9번. 자, 곡선 y 꼴 x제곱 빼기 x 빼기 2와 자, y 꼴 ax. 자, 이 참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가 있는데, 그자? 그 넓이가 기울기에 따라 바뀔 거야, 그지? 영역 자체가 바뀔 거고, 그때에 따라서 넓이도 바뀔 건데, 넓이가 최소가 되는 거,
그지? 넓이가 최소가 될 때의 a를 구하시오. 최소값과 최소가 되는 상황을 연출해란 얘기다, 그자? 자, 일단 상상을 해봅시다. 이차함수 R을 볼록한데 이런 모양의 한 개 함수가 있을 거고, 그자? 자, 그 다음에 1차함수 직선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맞지? 자, 이 부분의 넓이가, 자, 여기가 어딘가 뭐 원점이 있을 거고, 얘 원점의 기울기에 따라서 막 바뀔 거다, 이 넓이가. 그럼 넓이가 언제 최소화 될까를 구하기 위해서 넓이를 일단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 넓이 자체는 뭐에 따라서 변할 거냐면 이 a에 따라서 변하겠지, 그자? 이 넓이 자체가 a에 대한 어떤 함수가 될 거고, 그지? a에 대한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고 그런 문제가 되겠거다. 됐나? 그럼 이제 일단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난관이 한두 개가 아니야. 적분 구간을 설정을 해야 돼. 누가 봐도 직선에서 이차함수를 빼서 하기는 하는데, 그자? 자, 이거 연립해서 풀어야 돼. 이게 연립이 되나, 지금? 그자? 얘를 찾기 위해서는, 자, x제곱 빼기 x 빼기 2랑 ax랑 같아지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지? 자, 한쪽을 모아서 정리하면 x제곱 빼기 ax 빼기 x 빼기 ax라서 마이너스를 묶어내고라면 a 더하기 1x 빼기 2는 0. 자,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이거. 앞에는 문자가 좀 있더라도 인수분해가 됐어, 상수항이 없어서, 그자?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나?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뭘 써야 되노? 그까지 가고 싶진 않단 얘기다. 그지? 구했다고 치자. 자, 여기 이걸 구하면 방정식이 해가 두 개가 나올 거고, 알파, 베타. 그 중에 알파보다는 베타가 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지? 여기가 x 이꼴 알파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x 이꼴 뭐가 된다는 얘기고, 베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하자. 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식을 쓸 수 있잖아, 그자?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얘를 그래 공식을 쓴다고 생각해봐. 루트가 난무한다. 나중에 그거 자기가 넣어서 적분을 해줘야 된다. 그게 문제인 거지, 그자?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자, 근과 개수의 관계식에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a 더하기 1이 나온다는 거. 알파랑 베타를 곱하면 뭐가 되느냐? a분의 c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요거 두 개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물론 예전에는 이 자체가 공식이 있다. 공식을 외워서 풀겠는데 수능에는 이제 그렇게 공식 외워서 푸는 게 안 나온다.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됐고 학교에서도 옛날에는 답만 맞추면 됐지. 그자? 근데 지금은 어떻노? 서술형이다, 그자? 그래서 공식을 또 못 써요. 그래서 무식하게 푸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넓이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a에 대한 함수가 됐고 적분 범위는 알파에서 베타까지다, 그자? 알파에서 베타까지. 자, 위에 있는 거 x 위에 있는 게 1차 함수죠. ax에서 x제곱 빼기 x 빼기 2 밑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적분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가야 되지, 그자? 잘 봐봐. 자, 일단 부정적분을 구하면요, 정리해놓고 아까 알파에서 베타까지 마이너스 x제곱 ax 더하기 x니까 더하기 a 더하기 1x 더하기 2 dx가 됐을 거고, 자, 부정적분과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1의 x의 제곱 더하기 2x. 와, 대환영 파티가 일어난다. 잘 봐봐. 근의 공식을 써서 구했다면 그 이상한 수치들 여기 넣어서 세제곱, 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맞지? 자, 봐봐. 일단 베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분의 1의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1의 베타의 제곱 더하기 2배의 베타. 이렇게 됐을 거고, 보자. 그 다음에 빼기 알파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1 곱하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2 알파. 그래도 뭐 나아지는 건 없다 그자? 이제 짝을 맞춰줄 거다. 세제곱끼리 제곱끼리 1차끼리 짝을 맞춰주면 자 마이너스 3분의 1을 묶어내고 나면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이 된다.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의 세제곱. 자 여기도 2분의 a 더하기 1을 묶어내고 나면 2분의 a 더하기 1의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만 남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묶어내고 나면 뭐가 되냐면 2배의 베타 빼기 알파가 됩니다. 채워넣어야 돼. 채워넣어야 돼.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가 돼? 얘밖에 없다, 그자? 저걸 이용해서 한 개씩 찾아볼게. 자, 알파의, 자,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의 세제곱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3 베타 알파의 베타 빼기 알파 이런 명식으로 쓸 수 있을 거고, 그자? 결국 이거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자?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은 베타 더하기 알파의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해됐나? 자, 그러면 잘 봐봐. 자, 베타 빼기 알파. 잠깐만. 마이너스, 자, 여기도 베타 빼기 알파가 있고, 여기도 베타 빼기 알파가 있지, 그자? 그걸 묶어낼 거다. 원래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었고, 베타 빼기 알파를, 잠깐만, 알파를 묶어내고 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원래 있었고, 그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이씨 그래도 희한하게 돌아간다 그자? 아이씨 공식 안 쓰고 하니 되게 귀찮네. 이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해놓고 할까? 자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을 먼저 구할 거다.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을 구하면 얘는 베타 더하기 알파의 제곱 빼기 4 베타 알파 이렇게 변형식을 쓸 수 있겠네. 맞지? 그러면 베타 더하기 알파가 알파 더하기 베타랑 같다 그자. 그래서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빼기 4 곱하기 베타 알파가 얘다 그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 해놨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a 더하기 1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8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다. 맞지? 그러니까 됐나?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베타 빼기 알파는 제곱이 사라지면 풀마 루트가 생겨야 되지, 그자? 풀마, 근데 마이너스가 생길 수가 있어, 없어, 지금? 베타가 큰 거다. 맞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9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한 개씩 해야 돼. 자, 베타의 세제곱 빼기 알파의 세제곱을 다시 계산하면은 자, 얘를 일단 세제곱을 해야 된다. 얘를 세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곱한 거는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9가 됐을 거고 한 개는 그대로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9가 됐을 거고 자, 베타 알파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6배의 베타 빼기 알파가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9가 됐을 거고 맞지? 기가 막히지?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9를 묶어내고 나면은 요거 빼기 요거만 남는다 그자? 그래서 묶어내고 나면은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됐지 그자?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은 알파 제곱을 계산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있다. a 더하기 1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는 다시 루트에
2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9 이렇게 되겠네. 시험에 이건 안 나오길 바라야 되겠지, 그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얘를 다시 조합을 할 거야. S의 A라는 것은 자,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야 된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A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9가 됐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2분의 A 더하기 1을 곱해야 돼, 여기다가. 맞지? 그러면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1을 여기다 곱하면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되지, 그자?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곱하기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9가 나옵니다. 더하기, 자, 베타 빼기 알파 여기다가 2를 곱해야 돼. 더하기 2배의 루트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힘들어, 나도. 자, 그럼 자, 봐봐. 이 분수가 보기 싫잖아, 그자? 뭘로 통분해야 될 것 같노? 6으로 통분해야 되겠지, 그자?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루트 다 똑같이 붙어 있지, 그자? 얘를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9까지를 묶어낼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뭐가 남는지 잘 봐봐. 자,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뭘 곱해야 3분의 1이 될까? 2를 곱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2가 되고, 얘 묶여 나갔고,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이 되고요. 맞지? 자, 여기다가 뭘 곱해야 마이너스 6분의 1이 될까? 잠깐만.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뭘 곱해야 얘가 될까? 2분의 1.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배에, 자, 봐봐. 얘도 묶여 나온 거다. 그러고 난 뒤에 얘만 남아야 되겠네. 자,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맞지? 자, 여기다가 뭘 곱해야 2가 되냐면 12를 곱했는데 보상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이렇게까지 되겠다, 그죠? 잘 봐봐. 여기 안에만 잘 계산해봐봐. 2a제곱 빼기 3a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 신기하게 요거랑 똑같은 생긴 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4a 빼기 6a다, 그자? 4a 빼기 6a 하면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상수항이 6 빼기 3 빼기 12, 6 빼기 3 빼기 12 하면 마이너스 9가 되지, 그자? 여기서 마이너스 묶어내면 어떻게 돼? 얘랑 같은 모양이 되노?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얘기다, 그자? 어이샤!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이게 다시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고, 자, 루트에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9에다가, 그자? 다시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9가 곱해지는 형태가 될 거고, 자, 얘는 루트에 제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자? 맞지, 세훈아?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6분의 1의 루트에, 자,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9가 여기서 한 개, 여기 두 개에서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네, 그자?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상황이야. 답은 미분할 필요 없다, 이거는. 자, 전체 값이 작아지기 위해서 뭐만 하는데, 여기 안에 있는 얘가 제일 작은 것만 찾으면 되지, 그자? 그래서 이 차함수에서 최소값 찾는 문제는 마무리는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크잖아, 그자? 그러면 공식이 책이 있어. 6분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 얘를 연립을 하면 어떻게 돼? 연립했을 때 나온 답이 알파랑 베타다, 그자? 그래서 이제 6분의, 자, 여기 있는 1차 개수를 A 개수의 절대값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그렇게 공식이 나와 있지? 맞지? 책이 안 나와 있나? 루트가 아니지. 루트가 아니고. 저 자체가 루트인데,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지, 그자? 그래서 이 공식을 써서 해결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오케이? 됐고, 남아있는 걸로 갑시다.
228쪽 역함수와 정적분. 적분, 정적분 단원에서 역함수가 나오는 거는 무조건 그림빨이다.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하는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절대라고 하면 또 나중에 혹시 누가 기발하게 하면은 저 인간이 또 거짓말했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출제되지 않는다. 내 경험상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절대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해질 것 같아. 자, 그래서 역함수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지? 세훈아, 역함수 구하는 거. XY 그냥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자, 어떤 함수 y = fx, 모든 함수가 다 역함수가 존재하나? 그건 아니다, 그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 돼줘야 되는 거고, 그지? 우리가 연속인 이런 그래프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함수가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기만 해야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내려가다가 올라가, 극소가 생기거나 올라가다 내리는 극대가 생기면 절대 역함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 y = fx랑 그거의 역함수 y = f1 인버스 x, 이 두 개의 관계식은 보면 그래프 자체가 y = x의 대칭이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죠? x, y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y = x란 직선의 대칭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역함수는 절대 찾지 않고 그림발로 그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문제로 가봅시다. 1번. 자, fx =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2x,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y = fx랑 y =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다, 그자? 일단 y = fx가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있나? 이거 막 미분 해가지고 또 일일이 하긴 좀 그렇다, 그자? 자, 역함수랑 정적분이 엮일 때는 여기에 대칭이 난 걸 이용해야 돼. 즉, 미리 y = x 그래프를 그려놨고 고민하자. 자, y = x 그래프를 그려놨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랑 얘가 어디서 만나는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연립을 해줘야 돼.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2x = x. 자, 넘겨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는 0이 됐을 거고, x 하나 묶어내고 나면은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 = 0. 이거 완전 제곱식 아닌가? 그렇게 된다, 그자? 즉, 자, 여기서 나온 해가 x = 0이랑 x = 1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차수가 2차인 걸로 봐서 중근이다, 그자?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두 개의 그래프가 스쳐지랑 접한다는 얘기다. 오케이? 어딘지는 몰라도 0,0 x좌표 0인 거는 여기 어디선가 만난다는 얘기고, 그지? 그 다음에 1, 어딘가니까 여기서 만날 거란 얘기다. 근데 알고 있어, 얘가 1,1이라는 것도. 맞지?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 얘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런 모양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 계속 증가해야 돼. 최고적인 수가 양수일 때는 극값을 갖거나 극값을 갖지 않는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도 지금 안 돼. 무조건 이런 모양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그러면서 이 전문에서는 그냥 만나고 여기서는 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적당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휘었다가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얘기다. 얘가 y = fx 그래프를 상상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겠네. 그러니까 이해됐나? 그럼 얘의 역함수는 이제 어떤 모양이 되느냐? 여기에 대칭이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겠네. 맞지, 얘랑? 그래서 y = gx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거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다, 그자? y = f.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0에서 1까지 위에 있는 fx에서 밑에 있는 gx를 빼서 접근해야 되는데, gx를 빼려고 그러면 다시 또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역함수를 구해야 된다, 그자? 역함수를 구하면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요렇게. 자, 요 부분만, 위쪽 부분만 원래 함수랑 y = x로 둘러싸인 부분. 이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2 하면은 전체 넓이가 된다는 얘기겠네. 대칭이니까, 그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넓이는 두 배를 해줘야 되고,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그지? 0에서 1까지 위에 있는 3차 함수식 x-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2x에서 밑에 있는 1차 함수식 x를 빼서 적분을 해주면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여기는 변수도 없으니까 열심히 그냥 산수만 하면 되겠지, 그자? 그 다음에 자 바로 2번 fx가 x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자, 얘의 역함수 gx가 주어져 있고, 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 4까지 gx dx의 값을 구하시오. 와, 얘는 어쩔 수 없이 gx를 구해야 될까? 얘는 대칭을 이용해서 해결했어, 그자?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아예 따로 있다. 범위도 다르고 구해야 될까? 안 구해야 될까? 이게 더 개꿀이다. 얘는 계산이 없다. 잘 봐봐. 일단 자 0에서 1까지다. 그럼 x좌표가 0일 때를 계산해 볼까? f의 0은 자, 직접 계산하면 0 더하기 0 더하기 1에서 1이 된다. 맞지? 그 다음에 자 x 대신에 1을 넣어볼까? 자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1을 집어넣으면 f의 1은 1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4가 된다. 그자? 원래 함수가 0,1을 지난다는 얘기는 역함수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는 얘기고 1,0을 지난다는 얘기다. 그자?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고 원래 함수가 1,4를 지난다는 얘기는 역함수 입장에서는 4,1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자, 하필이 뭐냐? 1에서 4다. 1에서 4. 맞아 들어가게 주어져 있지. 그지? 자, 이제 그림빨이야.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자 fx가 0,1을 지나야 돼. 0,1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다. 그치? 그 다음에 1,4를 지나야 돼. 1,4 여기를 지나야 되고, 그지? 자, 이 함수는 3차함수 어쨌든 연속이다. 그자? 그리고 얘가 가다가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요동칠 수가 있나? 요동칠 수가 없다. 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계속 증가해야 되거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적당하게 그냥 뭐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같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뒤에 자 c라는 함수를 볼 거야. 1에서 4까지다. 그자? 자, c라는 함수는 x좌표가 1일 때 y좌표가 0이야. 1,0 0을 지나야 되고, 그지? 맞지? 그 다음에 x좌표가 4일 때 y좌표가 1이야. 4,1 여기를 지나고 자 y = x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면 얘랑 이 그래프는 대칭이 돼야 된다 했지. 그자? 그래서 이렇게 대칭스럽게 좀 대칭스럽나? 얼추 대칭스럽다. 그자? 자 그래 놨고 자 얘가 뜻하는 걸 한번 봐봐. 0에서 1까지 fx의 정적분이라는 것은 0에서 1까지다. 그자? fx를 정적분하라는 얘기는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자 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네. 얘가 1번에 해당하는 정적분 값이다. 그자? 맞지, 세훈아? 자, 그 다음에 1에서 4까지 gx를 정적분 하시오. 얘가 의미하는 건 그럼 뭐가 될까? 1에서 4까지 자, x축 위쪽에 있다. 그래프가. 그자? 정적분을 하면 그럼 뭐가 나오게 돼 있노? 요 부분에 넓이가 나오게 돼 있지. 얘가 2번 정적분 값이다. 그 두 개를 따로 계산하라 말이고 뭘 해놨노? 더해라 그랬다. 잘 봐봐. 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y = x 이 직선에 뭐라 그랬지? 대칭이라 그랬어. 그럼 자, 요 핑크색 부분이 어떻게 대칭 이동해 갈 거다. 요 점이 자, 요 점이 1,0이 0,1 요 점으로 갈 거고 자, 4,0이 0,4 이 지점으로 갈 거고, 그지? 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y = x의 대칭이라서
핑크색 영역이 정확하게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될 거다. 맞지? 결국 얘가 이제 2번 영역이야. 1번 영역 더하기 2번 영역을 하시오. 이런 문제잖아. 그럼 열심히 적분할 필요가 있나? 결국 뭐 구하면 되는 거고 그냥 직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네. 합치고 보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자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4니까 1 곱하기 4 해서 순수하게 그림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적으세요. 페이지가 236쪽. 앞단으로 돌아가서 도함수의 활용 귀찮아 그냥 미분 단원에서 그자 미분 단원에서 자 뭐냐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야. 어떤 점이 x축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자. x축 위에서의 위치니까 뭐가 되는 거고 x좌표가 위치가 되겠네 그자. 그래서 미분 단원에서는 자 x좌표 자체가 시각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이 되는 t에 대한 함수가 될 거다 그자. 자 이 x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뭐가 된다 했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다 그자. 즉 자 속도라는 것은 위치를 뭘 해주면 된다? 미분해주면 되는 거였다 그자. 이게 속도였고 자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했지. 속도를 미분하면 속도도 순간순간 변해.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그랬지 그자. 속도가 올라갈 때 가속하고 속도가 줄을 때 감속이라고 그러지 그자. 그래서 자 A라고 하는데 얘는 뭐가 돼? 속도 자체도 t에 대한 함수일 거라는 얘기야 그자. 그걸 다시 뭐에 대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일 거야 그지. 그러면 미분을 반대로 하면 그게 뭐였노? 적분이겠지 그자. 그래서 지금 적분 나눔에서는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뭘 하느냐? 적분을 통해서 위치를 찾아내는 게 적분 나눔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위치를 찾아낼까야. 자 봅시다.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수직선 위에서 어떤 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이야 그자. 그러면 자, 속도의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 속도고 여기가 t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다 그자. 속도는 물리적으로는 연속 함수가 돼줘야 된다. 처음부터 막 날아다니는 아니고 속도가 0이었다고 생각하자. 속도가 이렇게 양수였다가 어느 순간 줄어들어 속도가 자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다가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거. 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중이고 그자.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왼쪽으로 가는 거다 그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점점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자. 속도 자체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속도의 그래프가 v 이꼴 t에 대한 어떤 함수가 나오겠지. 그냥 vt라고 하자. 함수가 주어질 거야.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 p는 어디에 있을까를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 자 위치 변화량이라는 게 있다. 내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자 내가 지금 이 시작 시각이다. 아직 시작 안 했다 그자. 띵 타임워치 누르고 이제 시작을 했어. 움직이 멈췄어. 그럼 시작하는 시각에서 끝나는 시각이 있을 거고 그지. 그때 내가 움직인 위치 변화량 얼마나 움직였냐를 나타내는 거겠네 그지. 그래서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 시작 시각에서 끝나는 시각까지. 보통 시작 시각은 뭐가 되겠노? 0이 되겠지 그자. 보통 0을 시작했는데 근데 반드시 0이라는 보장은 없어서 그래서 시작이라고 적어놨다. 시작하는 시각에서 끝나는 시각까지 속도를 적분을 해주면 t에 대해서 구해야 되겠지. 위치 변화량이 나옵니다. 얼마나 위치가 변했느냐. 그럼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만 가지고 걔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나?
예를 들어서 쟤야 내가 물어봤어. 세훈이 어딘데? 저 한 500m 앞으로 뛰가던데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세훈이를 잡을 수 있나? 뭐가 빠져서 그런 거고 어디에서 500m 가면 있습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그자?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자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자 먼저 시작 위치다. 시작하는 좌표가 있을 거야. 보통 얘를 x0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위치라는 자체가 x 좌표일 거고, 그지? 시작하는 위치가 보통 0초일 거라고. 그래서 x0를 많이 씁니다. 그냥 시작 위치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시작 위치 어디에서 얼마나 움직였습니다를 해주면 되는 거네, 그자? 얼마나 움직였습니다에 해당하는 위치 변화량이다, 그자? 그래서 시작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 시작 시각에서 끝나는 시각까지 속도를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위치 변화량은 조금 다르게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라는 게 있어. 자, 봐봐, 얘가 수직선이야. 수직선. I am a 점 영어로 뭐고? 그거 다 맞나? 몰라. 점. I am a 점. 내가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가다가 관찰이 끝났어. 위치 변화량은 어떻게 돼? 위치 변화량은 여기서 여기까지다. 위치는 이만큼 변했어. 근데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노?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 저까지 갔던 길이랑 돌아오는 길이를 어떻게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된다, 그자? 그래서 자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인테그랄 시작 시각에서 끝나는 시각까지. 자 이게 뭐냐면 얘가 그냥 정적분이었다면 그자 풀마 상쇄되는 거 없이 넓이 개념이거든. 넓이 개념이라서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해. 속도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해석을 해볼 거다. 자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데 자 요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고 요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고 한 요까지 갈까? 요 부분의 넓이를 C라고 한번 해볼게. 자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수직선이 있고 시작 위치가 원점이라고 생각하자. 원점에서 출발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 뭐가 돼? 이 넓이가 나온다. 맞지? 그 말은 위치 변화량이 어떻게 돼? 여기에서 이까지 정적분값 이 넓이만큼의 위치 변화량이 생긴다는 얘기겠네. 맞지? 위치 변화량이 양수다 지금.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 넓이만큼을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길이가 요 넓이랑 같아지게 되겠네, 그자? 그 다음에 자 속도가 0이래. 여기서 잠깐 멈칫했다는 얘기다. 이 지점에서 속도가 플러스에서 뭘로 바뀌어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지, 그자?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얘기는 얘가 운동 방향을 어떻게 이쪽으로 틀었다는 얘기다. 자 여기서 이 시각에서 이 시각까지의 정적분 값이 위치 변화량이다. 맞지? 정적분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x축, t축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넓이랑 부호가 반대야, 그자? 마이너스 b만큼의 위치 변화량이 생긴다는 얘기다. 여기서 마이너스 b만큼의 위치 변화량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b만큼을 b 이 넓이만큼 거꾸로 갔다는 걸 의미하겠네. 맞지?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돼? 뭐가 되노? 다시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자? 운동 방향이 다시 오른쪽으로 바뀐다는 얘기고, 자, 이 시각에서 이 시각까지의 정적분 값이 다시 위치 변화량이 된다, 이 이후에. 맞지? 그 말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면 이 넓이만큼이 나와. 즉, 플러스 C만큼의 위치 변화량이 생긴다는 얘기다, 그자? 그래서 위치 변화, 다시 C 플러스 C만큼, 오른쪽으로 C만큼 움직여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멈춰있다는 얘기겠네. 그럼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이 길이를 뜻하는 거고, 위치 변화량은, 그자?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결국 뭘 뜻하는 거고,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즉,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네.
맞지?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일 때 부분에서는 정적분과 이 넓이만큼은 오른쪽으로 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지? 속도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 넓이만큼 왼쪽으로 간다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속도 플러스일 때는 이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위치 변화량을 할 때는 그냥 정적분을 하면 돼. 오른쪽 왼쪽 간 거 다 상쇄되고 최종적인 것만 보면 되니까, 그죠? 맞지? 근데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할 때는 일일이 다 뭘 해주면 돼?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따로 막 복잡하게 절대값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해됐나? 자, 문제로 가봅시다. 예제 11번.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수직이를 6T의 제곱 빼기 18T 더하기 12이고, 자, T 이꼴 0일 때, 시각이 0일 때 P의 위치가 1이래. 1일, 이거 확인 다 해줘야 된다. 시작 위치가 쓰인다. 그자? 자, 먼저 첫 번째. T 이꼴 2일 때에서의 위치를 찾으세요. 이렇게 돼 있다. 자, 위치를 찾기 위해서 먼저 시작 위치가 필요하지, 그자? 자, 시작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을 더해줘야 되네. 물론 변화량이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갔을 거고, 그자?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갔겠지. 자, 이 상태에서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다. x좌표 1에서 시작했다고, 그자? 대부분 99% 문제는 원점에서 시작해. 시작 위치가 0이야. 이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이 공식과 이 공식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없다. 그래서 99%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0 들어가니까 이 따로 쓸 필요가 없어서 이걸 이제 같은 걸로 생각을 해버린다고. 같은 게 아니다. 지금처럼 어떻게 시작 위치를 다른 곳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 시작 시각, 여기에서는 0초가 시작 시각이겠지, 그자? t 이꼴 2에서 위치니까 끝나는 시각이 2인 거다. 그걸 그 구간에서 속도 6t의 제곱 빼기 18t 더하기 12를 그냥 열심히 산수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정육분은 할만하지, 그자? 자, 두 번째. t 이꼴 1에서 t 이꼴 3 사이에서 위치 변화량을 물어본다. 위치 변화량. 자,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 시작 위치가 없다. 얼마나 변했느냐 물어보기 때문에 시작 관찰이 시작되는 시각에서 관찰이 끝나는 시각까지, 그자? 속도를 그냥 적분해주면 돼. 6t의 제곱 빼기 18t 더하기 12를 이 빠졌네. 12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네. 쓴 거다, 그자,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t 이꼴 1에서 t 이꼴 3까지 p가 움직인 거리다. t 이꼴 1부터 해서 t 이꼴 3까지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를 구하세요. 자, 얘는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t축. 자, y 이꼴 v 이꼴 해야 되겠지. 얼마를 묶어낼 수 있노? 6 묶어낼 수 있다. 6t의 제곱 빼기 3t 더하기 2 인수분해 하면은 t 빼기 1 t 빼기 2 이렇게 된다, 그자? 맞지? 자, 그러면 t 이꼴 1 t 이꼴 2고 최고차계수 양수라서 이런 함수가 되겠네, 그자? 맞지? 그럼 t 이꼴 1에서 t 이꼴 3까지면 t 여기서부터 3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자, 이 움직인 거리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따로 구해서 뭘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이 넓이만큼 왼쪽으로 갔고, 그지? 이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야. 이동 거리는 그 따로따로 더해줘야 된다, 그지? 그러면 자, 1번 부분 왼쪽으로 간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자, 6t의 제곱 빼기 18t 더하기 12를 그냥 적분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t축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넓이가 나온다, 그지? 맞지, 세훈아? 거기다가 더하기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2에서 3까지 6t의 제곱 빼기 18t 더하기 12를 적분해주면 되겠네. 얘는 t 쭉 위쪽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이 곧 넓이가 된다.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적읍시다. 자, 남은 두 문제 따닥 끝내봅시다. 예제 12번. 자, 지상 10m의 높이. 그래서 속도가 30 빼기 10t 미터 세터로 움직일 때, 지금 수직선이 미분할 때 한번 했지만 수직선이 위로 있는 거다. 지면에 있는 곳에 위치가 0인 거고, 보자. 올라가면 플러스,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런 상황을 연출할 거다. 이랬을 때, 자, 속도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시작할까? t 보다시피 y 혈편이 30이다. 그죠? 시작하자마자 30이랑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지? 그러고 난 뒤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자 3,0을 지난다. 그죠?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겠네. 그 그래프가. 자, 한 개씩 해볼게. 발사 후 5초가 지났을 때 5초 후에 높이를 구하시오. 높이라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높이인데, 즉 지상으로부터의 위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다. 그자? 시작하는 시각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1이 될 거고, 그지? 그럼 자,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위치를 일단 봐야 돼. 시작 자체가 원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지상 10m다. 그자? 그래서 10 더하기 시작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 시작하는 시각은 0이고 끝나는 시각은 5초가 되겠네. 5초니까. 그자? 그랬을 때, 자, 속도 30 빼기 10t를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네. 얘는 간단하게 계산했을 거고. 자, 두 번째.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를 구하시오. 즉, 위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건데, 그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최고 높이라는 것은 이게 위로 쏘 올렸다. 그자? 지금 위치가 쭉쭉쭉쭉 올라갈 거야. 그자? 올라가다가 위치가 다시 어느 순간 멈췄다가 내려온다는 얘기다. 위치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고, 그지? 잠시 멈춰서 속도가 0일 거고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겠네. 그자? 그래서 최고 높이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다. 자, 보다시피 그래프를 그려놨더니 어떻게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3초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속도가 0이 되고, 그자? 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돼? 바뀐다. 그자? 그래서 요 지점이 뭐가 되냐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 즉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지점이라는 얘기겠네. 맞지, 세훈아?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이라는 것은 t 이퀄 3이 될 때다. 맞지? 그때의 위치를 구하시오. t 이퀄 3에서의 위치를 구하시오네. 그러면 시작 위치가 10이었고 위치 변화량은 시작 시각 0이고 끝난 시각이 3이다. 맞지? 자, 그리고 난 뒤에 속도 30 빼기 10t를 적분을 하면 되는데, 잘 봐봐. 정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여기서 적분 계산 한번 해줄게. 오랜만에. 원래 뭘 계량해서 만들었냐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없어? 기존의 방법으로 구할 수가 없다. 그자? 맞지? 그래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만들려고 만들어진 거야, 정적분. 근데 지금 주어진 문제는 곡선이 있어 없어? 없다. 자, 봐봐. 0에서 5까지 얘를 적분해야 돼. 0은 여기 있을 거고
5는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자? 그럼 자, 5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면 5, 마이너스 20이 된다. 맞지? 자, 그러면 자, 얘는 10은 그대로 두고 더하기 0에서 5까지를 0에서 3까지랑 더하기 3에서 5까지의 적분을 어떻게 해? 나눠서 계산할 수 있지? 자, 0에서 3까지를 적분한 거는 이 넓이를 의미한다. 맞지? xt축의 위쪽에 해당하는 게 정적분이고 넓이다. 그래서 이 넓이를 얘를 적분할 게 아니고 이 넓이를 구해버리면 더 쉽다는 얘기다. 밑변의 길이가 3이고요. 높이가 보다시피 30이라서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0에서 얼마가 돼? 45가 된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얘를 적분했더니 얘는 45가 된다는 얘기고. 맞지, 정훈아? 아무 때나 직접 적분한 게 아니다. 넓이 구하는 게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3에서 5까지 정적분이라는 것은 3에서 5까지 이 함수를 정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 이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그자? T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지? 이 넓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20이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고 높이가 20이라서 넓이가 20이야. 그럼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겠네. 부호가 반대라서, 그자? 그래서 10 더하기 45 빼기 20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3까지 정적분 값을 계산해놨지? 10 더하기 45 하면 끝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은 왜 문제를 이렇게 내? 1에서 3까지 t 이꼴 1에서 3까지 위치 변화량이구나. 아닌데 내가 문제를 딴 걸 봤구나. 자, 그 다음에 5초 동안 움직인 거리야. 5초간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자, 시작 시각 0에서 끝나는 시각이 5고 속도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해라는 의미였는데, 그자? 우리 다 해놨어. 일단 0초에서 3초까지 오른쪽으로 요만큼 움직였다는 얘기다. 더하기 3초부터 5초까지는 이 넓이만큼 왼쪽으로 움직인 거지. 이동 거리는 상쇄되는 게 없다. 다 더해주는 거다. 왼쪽으로 20만큼을 움직였다는 얘기고, 그래서 얘는 65만큼의 이동 거리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 자, 마지막 문제로 가봅시다. 이게 13번. 아, 진짜. 그래. T축, V축. 2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끝나네. 6 5 3 4 1 플러스 1. 아씨, 되게 복잡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자? 자, 1. 자, T, 잠깐만. 원점 출발. 이거 확인해야겠지.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는 시작 위치가 제일 얼마? 0이라는 얘기다, 그자? 오케이. 자, T 이꼴 6에서의 위치를 물어본다. 자,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작 위치를 먼저 더해줘야 되는데 0이었을 거고, 자, 0에서 6까지 속도를 어떻게 돼?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시작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 그지? 근데 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직접 이 식을 만들어서, 그자? 1차 함수식, 상수함수, 1차 함수식 해서 적분을 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적분을 할 필요가 있다 했나 없다 했나? 곡선이 안 나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자? 자, 봐봐. 얘를 이렇게 할 거야. 인테그랄 0에서 6까지가 0에서 2까지 속도 적분 해주고요. 더하기 자, 2에서 5까지 적분해주고
더하기 5에서 6까지. 선생님이 구간을 0에서 2, 2에서 5, 5에서 6으로 나눈 이유를 알겠나? 무슨 기준으로 나눴을까? 풀마가 나눈 지점이다. 그자? 끝까지 다 한 거 맞지? 그자? 그러면 자 1번 요 적분값은 뭐가 되냐면 자 T2 위쪽에 있을 때 이 넓이가 그 적분값이랑 똑같다. 이 정적분이랑 위쪽에 있을 때는 그러면 밑변 2의 높이 2인 삼각형이니까 넓이 2랑 얘는 똑같아집니다. 초스피드로 적분했지. 그자? 그 다음에 2에서 5까지 정적분을 구하시오. 2에서 5까지 정적분은 지금 그래프 아래쪽에 있지. 그자? 넓이를 구해서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넓이와 정적분은 부호가 반대니까. 그자?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는 사다리 꼴이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 2에서 5까지면 3이다. 그자?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3에서 4까지니까 1 곱하기 높이는 1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넓이 자체가 2야. 그럼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네, 됐나? 자, 5에서 6까지 다시 요 넓이가 곧 정적분 값이네. 가로 1, 세로 1이라서 이 넓이는 2분의 1. 그래서 얘는 2분의 1. 최종적으로는 2 마이너스 2 상쇄된다. 그자? 그래서 위치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은 처음 운동 방향을 바꾸는 턴하는 지점에서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다. 그자? 처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자리가 어디냐면 처음 속도의 보가 바뀐 자리 여기다. 그자?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마이너스 플러스 요 자리다. 맞지? 요 구간에서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결국 뭐고? 요 사이에서 이 넓이 구하는 거네. 맞지? 이 넓이를 이미 구해놨다. 2라고. 다 끝났네. 오케이? 자, 해봅시다.